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투데이 어디죠? 리드미.투데이 리드미.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의 회의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뵙네요. 다들 또 건강히 잘 지내셨죠? 계속 건강히 잘 지낸다면 계속 묻는 게 계속 건강이 그거밖에 없나요? 건강을 강요하는 것 같아. 건강해야 해.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긴 한단 말은 지분이 항상 똑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번부터는 다들 돈 많이 버셨죠? 이렇게 물어볼까요? 월급 제가 그러면 돈 많이 아마- 월급 제가 돈 많이 벌어봐요. 그러면 아마 대답들이 다 다를 것 연말 같아요. 보너스? 그죠? 자, 오늘 이 돈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오늘의 에피소드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사실 뭐 좋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성과평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야. 한참 시즌이지 않습니까? 시즌이 지나고 이제 마무리 살짝 단계에 지나는 그쵸, 거죠? 살짝 지난, 살짝 살짝 지난 그 정도 12월이니까. 시즌, 이 될 텐데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제 뭐 말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죠.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이런 고가를 받아야 되느냐부터 최근의 화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성과평가의 뭐 폐해 막 이래서 우리는 G가 추구해온 성과평가를 버리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그런 데도 있죠. 했었던 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실제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에피소드 중에서 최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죠. 땡땡 기획에 대한 거기서 인사에 장을 하셨던 땡땡 기획 어딘지 모르시나요? 다 모르시는 분위기인데 지금? 땡땡 기획이지만 저희가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순간 어차피 아시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그죠? 아니죠. 근데 안 읽어본 사람은 모르잖아요. 얘기 안 할 거거든. 어차피 읽을 거잖아요. 리듬이 다 들어오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여기 그래도- 계신 분들은 뭐 다 들어오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읽으시라고. 들어와서 읽으세요. 어딘지 알고 그렇죠. 싶으면. 예. 그런 거죠. 네. 자, 그래서 참고로 땡땡 기획은 광고 회사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 왜 끝나? 광고 회사 많아. 네. 엄청 많아. 이게 네가 몰라서 그래. 되게 많아. 그리고 무슨 기획이 뭐 간판 회사도 있어. 그럼요. 되게 네. 많아. 우리 동네 저기랑 사고가 똑같아서 갑자기 말 나올 뻔했어. 땡땡 기획이 이태원에만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요거 동네에도 힌트 있어. 나가네. 딴 데도 있어. 딴 데도. 자, 이분은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더분이세요. 그 시니어 분이신데 이분의 커리어 패스를 보면 화려합니다. 삼성. 아이고. 삼성 기획 아싸. 요까진 뭐 그죠? 네, 요까진 네. 괜찮잖아.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그럼요. 있어요. 땡땡 생명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하셨다가 이분 되게 재밌어요. 땡땡 기획 왜 이렇게 꼬여? 땡땡 생명을 지원을 하셨던 이유가 이제 그 고향이 지방이시래요. 나는 꼭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공장 같은 데 말고. 쭉 그 그룹사를 봤더니 여기는 서울에서 일할 것 같다라는 감이 확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하셨답니다. 합격을 하셨대요. 오케이 했는데 바로 부산지사를 발령해 나버리는. 그게 생명보험사였는데 그렇죠. 부산으로 발령. 네, 부산으로 발령이 나버리는. 금융 계열사니까 네. 서울에 있겠지 이랬는데 그렇죠. 부산으로 발령이 나니. 그래서 굉장한 좌절을 처음에 겪으셨었던. 근데 지금 이제 그 에피소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지금 여기로까지 오시는데 회사가 이제 계열사가 바뀐 거죠. 그룹사가. 계열사가 바뀌게 돼 있었던 이유도 되게 재밌어요. 그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사실 허드렛 일부터 다 하셨답니다. 정말 허드렛 일부터. 근데 그 허드렛 일을 남들이랑 좀 다르게 했대요. 진짜 꼼꼼하게 하고 허드렛 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울 걸 계속 찾았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서가 다른 수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군요. 제가 그 에피소드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서울에서 본사에서 높은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부사장님이었나 뭐 전무님이었나
이 보고서 누가 쓴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아하. 지방에도 이런 인재가 있어? 음흠. 이렇게 된 거랍니다. 마치 드라마처럼. 네. 그리고 올라갔죠. 아, 올라갔는데 그룹사에서 새로운 계열사를 하나 이제 딱 인수였나 만들었나 그랬는데 거기서 그 높으신 양반이 글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이 선수가 필요한데 이 친구가 좋겠어. 야. 자, 그래서 꿈에 그리던 서울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부장이 되시는데 그 전까지 이제 관리부장을 하셨었다가 이게 사실 인사 업무를 담당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체감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비슷한 백오피스 오피스니까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사 업무가 상당히 사실은 고난이도의 업무. 전문적인 분야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하셨던 업적 중에 굉장히 큰 업적이 뭐냐면 성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과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봉제라는 거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셨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 계열사에서. 그렇군요. 처음으로 이제 그래서 이분이 나는 HR 전문이 아닌데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여러 가지 때문에 연봉제를 도입을 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 간의 불만이 되게 높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도 이제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못하는데 호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나보다 급여를 더 많이 가져간다던가 저 사람은 놀고 있는 거하고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연봉제가 요즘에는 조금 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연봉제를 실시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임금 체계가 이제 이분이 쓰신 거에는 연공급, 직무급, 성과급, 능력급이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거 아세요? 연공급, 직무급, 성과급, 능력급. 예전에 HRM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충은 알겠지만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연공급은 학력이랑 호봉인 거죠 사실. 그래서 대졸이면서 호봉이 되게 되면 뭐 어떻게 가고 고졸이면서 호봉이 차면 뭐 어떻게 가는 그렇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공급이라는 게 연공급도 이제 좀 차이는 있기는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지난번에 언뜻 말씀을 드렸었던 도요타 같은 경우가 이제 호봉이 되면 계속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직무급이랑 성과급이 있는데 직무급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랑 나랑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얘는 직무에 따라서 급여를 더 주고 얘는 직무에 따라서 급여를 덜 주고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렇죠. 저거는 있죠. 요즘에 그 경력직인 경우에는 사실 직무급을 조금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실제로 연봉 차이가 좀 많이 있는 성진국 쪽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은 그건 거죠. 우리가 하는 업에 대한 본질에 가장 근접해서 코어인 업무들은 돈을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업 자체, 직무 자체가 핵심 인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성과급은 연공급 플러스 보너스 체계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최근 우리나라는 이걸 제일 많이 쓰죠. 사실은 그죠?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PSPI 제도를 도입을 하니까 이걸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봉제를 도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뭐 교수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하셨나 봐요. 직무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연봉제의 형태 중에 그렇죠. 하나인 거죠. 형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쭉 놓고 보면 성과에 따른 현과 차이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부터 D를 봤는데 A는 15에서 20%, D는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연봉이 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봉제를 실시할 때 제일 챌린지를 많이 받았던 게 공정성이었대요. 사실 이건 여전히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제도를 하든 그렇죠. 네,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과라는 게 그냥 승진이 되고 안 되고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연봉 차이가 나는 거죠. 쟤랑 나랑 승진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제 돈도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도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내 연봉을 남에게 공개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술자리 가면 뭐 다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실제로 또 어떤 회사들은 상대 연봉을 전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요 민감한 얘기를 하셨네요. 지속적으로 딜을 받는 직원 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회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딜을 계속 받는 경우는 이제 이직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연봉제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에 대해서 뭐 많은 이슈가 없지만 연봉제보다는 사실은 연봉제 안에 들어있는 그 성과 체계에 대해서 사실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성과가 정말 공정하게 내려지는 거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성과 평가를 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이 맨 마지막으로 사실 쓰신 얘기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 어르신의 말씀일 수도 있고 저 근데 되게 좋았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꿀 빠는 부서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 직장생활 좀 해주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인사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꿀 빠는 부서에 대한 것들도 이분 말씀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에서 하시는 일이 사실 굉장히 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 숨겨진 일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꿀 빠는 부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사실은 이분께서 도입하셨던 그룹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셨던 연봉제라는 설명에 대해서 저도 좀 몇 가지 몰랐던 사실도 알게도 되고요. 실제로 이 성과급 제도는 왜 이제 제가 얘기를 읽었으니까 제가 다녔던 예전 회사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쉬하게 평가를 합니다. 베리탑은 1명 정도를 주고요. 이제 그 외국계 회사를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죠? 네. 베리탑은 1명 정도를 주고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성과 갖다만 할 게 아니라 정치도 살짝 섞여 있습니다. 베리탑을 받는 경우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탑부터 쭉 돼가지고 뭐 significantly above 다음에 뭐 이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네가 밥값은 했어 라는 표현을 meet expec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밥값은 했어가 야 너 좀 위험하다 이거거든요. 좋게 얘기하면 밥값은 했어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 뭐 했냐 여태까지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는 등급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름부터 빌로우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받고 나면 보너스 차이가 확 나요. 몇백만 원씩.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몇백만 원씩 납니다. 그리고 이게 누적이 되는 순간 승진의 연차도 확 달라져요. 요쯤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지금 이 에피소드 제목과 저자를 소개를 우리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네. 그렇죠. 아마 들으신 분들이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저자는 네. 잭이라는 분이고요. 영어로 잭을 쓰시는군요. 그죠? 예, JACK입니다. 네, 필명으로 잭을 쓰시는 네. 분이고요. 잭. 예, 잭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잭 땡땡땡 잭 땡땡땡이 나오는데 그냥 잭입니다. 그냥 잭. 그냥 잭. JACK고요. 그다음에는 우연히 다가온 기획에서의 새로운 커리어 인사 부장. 아이고 결국 나왔어. 나왔네. 아이고 나오고야만 한네. 삐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거 내가 엮인 거죠 이거 지금. 땡땡 땡땡 생명을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땡땡 기획. 참. 생명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기획회사. 굉장히 자연스럽게 낚여버렸네요. 빨리 질문. 입니다. 네. 삐 처리당 구간이 그겁니다. 땡땡 삐. 기획에서의 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 우연히 다가온 땡땡 기획에서의 새로운 커리어 커리어. 인사 자, 부장입니다. 편집자 엄청 살리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대기업 계열사에 가셨다가 광고 쪽 계열사로 가시면서 또 인사부 부장을 맡으시면서 광고랑은 관계는 없지만 뭐 그렇죠. 네. 네, 223명이 관심을 보이셨었고요. 네. 감사회유가 40개나 나왔습니다. 이게 감사회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퀄리티의 글이 무료라는 사실. 정말 그럼요.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망라한 글이잖아요. 네. 이 정도 퀄리티의 글을 인사에 대한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과 급여 체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특히 그 뭐 리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느 급에서 있으신 분들인지 다양하겠지만 신입 사원들이 쓴 글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실은 이분이 이 정도 이분 보면 그 계열사에서 사장까지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다고. 그렇죠. 그거를 네. 또 무료로 했다면
후배들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나 그러게요. 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성과 평가와 관련된 어떤 인사 부장으로서의 경험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적어주셔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런 인사 부장 하셨던 이분께 한번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러지 말고. 이게 나중에 생각난다니까. 아니, 근데 그지? 이게- 더 재밌지. 슬슬 적응이 되다 보니까 나도 쳐야 되나 저런 드립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우리 항상 뭐 인사팀장님 지나가면 인사드리고 그렇죠. 감사팀장님 지나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네. 이런 거 있거든요. 대기업 유머라고. 네. 그렇죠. 감사팀은 감사함을 하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부서냐? 그렇죠. 남들로부터 감사함을 받는 부서. 받는 부서냐. 이런 거. 정말 이건 좀 경멸하는 이건 좀 눈빛으로 재미- 이건 좀 재밌는데. 조대리님. 우리는 우리끼리 재밌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아무튼 자꾸 이거- 웃어주지 말라고요. 그냥 약간 헛웃음이죠. 그것도 되게 착각을 한다고 자기가 웃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조롱인가? 현우 와 씨가 이렇게도 하는구나. 현우 지금 그러니까. 청취자 중에 현우 나온다니까 이거. 아무튼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이 그 연봉, 그러니까 성과 평가 제도 이런 게 되게 다양한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일률화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느 정도 평준화가 다 됐죠, 네, 사실은. 네, 연봉제 위주로 가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재밌었던 얘기를 들었던 게 뭐였었냐면 대기업에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첫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기대 수준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음. 얼마 전에 그 인사 전문가분들 한 8명을 모시고서 이제 리드미북을 HR편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아, 요즘 애들은 그 뭐죠? 그 연봉 협상을 진짜 하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화가 배려났어. 그러면서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는 거죠. 예. 나도 지금 박장할 뻔했어. 네. 너무 영화가 배려났어. 근데 이거를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모르니까 본인들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사인을 하나요? 예? 실제 사인을 해요? 아, 뭐 계약서 사인은 하니까. 근데 사실은 저도 연봉 협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 그거 완전 그냥 형식이잖아요, 형식. 다니던 회사들은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제가 다녔던 컨설팅사에서는 그나마 그 연봉을 사인하는 예, 예. 그 형식. 세션을 갖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상담도 좀 하고 음. 뭐 잘 지내니 뭐 이렇게 막 딴 얘기 막 해요. 딴 얘기 막 하다가 마지막 갑자기 종이 이렇게 쓱 내밀면서 아, 사실 생각해보니까 나도 회사 그렇죠. 다니면서 사인을 내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근데 저는 이제 컨설팅사 있을 때 좀 했었고 그 뒤에 대기업 와서는 레터가 날라오잖아요. 레터가 그냥. 날라오면 예.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끝나는 이런 식으로. 저는 하드카피를 그냥 내 카운셀러가 던져주고 그랬었던 또는 인사부에서 이거 찾아가세요 그래서 가서 뭐야 그러고 보면 이제 그랬었죠. 그리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멋있었네요. 딱 보고 난 이걸 만족할 수 없어 이러면서 나가세요. 바로 보내잖아요. 저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리고 딱 네. 보내면 갑자기 딜을 하잖아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얼마를 올려야 되나 이런 거 절대 이 없습니다. 남자를 놓칠 수 없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거. 요번에는 20%를 더 얹어주도록 해. 딜이 안 되는군요. 딜이 어딨어요, 딜이. 그래서 나는 딜 사실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그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명령이 이상하죠. 연봉 협상. 연봉 통지. 네, 그러니까 아, 그게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연봉이 협상하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법을 어기는 건데요. 협상을 어디에는 했어요. 아니죠. 네. 형식은 있어. 아 진짜요? 응. 내가 형식. 모를 뿐이에요? 형식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동의를 했잖아, 연봉에. 그 연봉을 받기 싫으면 나가라고. 아 근데 만약에 그걸 진짜 협상이라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성과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제도입니다. 사실 제대로 도입이 되면. 제대로 도입이 되면 열심히 일해야죠. 네. 나는 열심히 벌 거야. 그런 측면도 진짜 있겠네요. 정말 네. 저성과자들에게는 계속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네. 더 하시한 형태. 굉장히 하시하게. 근데 그 말도 맞는 게 왜냐하면 회사가 단순히 저성과자를 보는 시각을 떠나서 보통 회사들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신년 뭐 2017년 그러면 2017년에 연봉 인상을 위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스 샐러리 인상을 위한 기본급 인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재원이 마련된 상태에서 결국 이걸 나눠 갖는 형태인데 그럼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협상을 정말 협상답게 하면
그 상위 고가자들이 그 재원 안에서 더 많이 더 가져가게 많이 될 가져갈 거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죠? 구조적으로. 네, 저성과자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되겠네요. 그 재원을 마련하나요? 재원 마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재무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래는데요. 재원 마련하나요? 그날 벌어 그날 주면 되지 뭘 굳이 뭘 그걸 또 재원 아저 집은 현금 장사를 많이 아, 하니까. 저 집은 뭐. 네, 저 집은. 그날 벌어서 좀 그날 주면 되지 뭘 또 그걸 또 마련을 해고 주고 어렵게 사네 다들.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국계도 다녀봤고 대기업도 다녀봤고 지금 저 뭐야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회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속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속성이 너무 다른 게 대기업 내가 외국계에 있었을 때는 그 성과 평가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회사의 문화 자체가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좀 잘하면 남들보다 보너스 더 가지고 오니까 사실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너무 힘들긴 했지만 근데 대기업을 가니까 딱히 그렇지가 않아. 이 회사는 차이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회사에서 받는 그거를 못 맞추는 거예요. 내 연차에서 그 연봉을 못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전문계약직으로 들어갔어요. 연봉을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사람들이 한두 명 내 연봉을 알고 나가지고 챌린지를 거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받나? 얘 왜 이렇게 많이 받아?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윗사람들은 평가가 그런 거지. 야, 니네 두세 명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게 더 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어떤 업종의 회사였나요? 금융회사였어. 금융회사. 금융회사니까 또 가능한 얘기긴 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직급도 좀 마이너스가 돼서 가기는 했는데 저거 근데 금융회사에서 주는 돈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꽤 쏠쏠했습니다. 하는 거죠. 금융회사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네. 돈 관리하는 애들한테 돈 적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 높아요. 진짜 이거는 맞아요. 진짜 들었어요 저도. 돈 관리하는 놈들 돈 적게 주면 돈 떼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싸게 표현하는 게 있죠. 좀 저렴하게. 이 고급진 어휘들은 다 쓰시니까 대표님이. 돈 관리하는 애들이라 하셨다가 그 다음엔 돈 관리하는 놈들이라고 하시는. 그거는 이제 그 윗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제 입장이 아니고. 그런 또 일이 있으셨구나. 네, 성과 평가를 사실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되게 무서운 제도예요. 근데 지금 각자 갖고 계신 그 성과 보상의 체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간단하게 한번 각자 한번 얘기해보고 그게 본인한테 만족스러운지 안 만족스러운지 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싶다 뭐 이런 포인트들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BSC 균형 성과표라고 하죠.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그렇죠. 저렇게 한글로 표현한 사람 처음 봤어. 나도 뭐라고요? 균형 뭐라고요? 나도 그게 균형 성과표. 균형 성과. 나도 그게 한글로는 균형 성과표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봤어. 핵심 성과 지표 KPI. 나 깜짝 놀랐어 지금. 멋있어. 근데 그거를 BSC로 바로 받는 사람도 되게 멋있다.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네. 혹시 그 BSC를 기반으로 한 핵심 성과 지표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해갖고 꾸미거든요. 여기서 잠깐 BSC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BSC가 어떻게 좀 그냥 내 그 여러 가지 직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에서 성과를 자신 본인이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기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평가와 상향 평가, 하향 평가를 동시에 같이 해서 균형 성과가 되는 거죠. 그걸 BS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SC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지표를 내가 연초에 선택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윗사람과 합의합니다. 내가 이 지표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만큼 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가는 게 이제 보통 이제 BSC에 기반한 평가 체계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저는 무조건 다 S로 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평가할 때 일단 무조건 S. S를 줍니다. S. 뭐 성과 평가 어찌 됐건 내가 S를 줘야 A라도 나올 수 있는 거다. 아니죠. 나는 저렇게 하면은 안 줘. 나 괘씸죄로 내가 만약에 그러면 저걸 떨어뜨리려고 막 마이너스 3을 줘. 마이너스는 줄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날 바닥으로 깔아도 나는 B는 건져가는 거지. 너무하네. 결국은 평가를 하나의 협상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그렇지. 나는 S로 깔아. 그리고 저 양반이 D를 주더라도 그렇죠. 나는 B로 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노릴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나온 게 이제 뭐
그 만족도 음. 평가를 하고요. 음. 직무 만족도 평가를 하고요. 직무 만족도 평가한 거에 꼭 달려 있는 문제가 있죠. 이동할래? 이동할래? 계속 있을래? 그거를 좀 좋은 말. 직무 만족도라는 거는 내가 나의 직무를 그렇죠. 지금 만족한다 안 한다. 네, 만족한다 안 한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는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앞에 거는 이제 승격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그 성과에 뒤에는 대한 전보나 이제 오케이. 그 부서 간 이동 이런 아.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성과 관리와 그 인사 이동은 같이 가져가니까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만은 없으세요? 불만이요? 항상 있죠. 성과 평가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점수가 나왔어. 점수는 부서 이동이 끝나고 승격도 다 끝난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어. 이제 다 가고 이게 점수가 까지잖아요. 이제 패가 까졌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패가 까졌는데 쟤랑 나랑 점수가 같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까고 나면은 점수가 같은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듣고 나면 괜히 짜증 나는 거죠. 어떤 그 형평성에 대한 불만. 그렇죠.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게 점수 테이블이 이렇게 세세하거나 디테일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구간으로 딱 돼버리면은 요 사람이 요 하등에 있고 내가 요 구간에 걸려버림 그 윗구간에 걸리고 얘가 밑구간에 걸쳤으면 얘는 그렇죠. 턱걸이 그렇죠. 나는 이제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좀 짜증 나는 거죠. 구간에 의한 이런 부분. 제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는 이제 모바일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체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일반적인 대기업은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어떠한 이 지표들, 주로 이 지표는 원래 이 탑다운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이게 잠깐 BSC 얘기를 하면 BSC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즘에 BSC를 많이 써? 요즘에 안 써? 사실 많이 안 쓰고요. 네. BSC란 단어는 안 쓰는데 그 철학은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래 중요시하는 지표를 먼저 선정해요. 그럼 그 지표가 각 부서의 지표로 다시 해석이 됩니다. 그게 핵심 성과 지표. 그렇죠. 그게 KPI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KPI를 다시 개인들에게 적용하면 그게 개인의 평가 지표가 되는데 그 지표를 가지고 처음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소위 말하면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연초에 원래는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의를 해야 되는. 그리고 중간에 상반기 정도 끝났을 때 한번 중간 평가를 하고 마지막 연말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체계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초에 합의를 안 합니다. 응?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을 해요. 그냥 일을 해. 그냥 주어진 일을 해. 열심히. 그리고 연말에 돼서 그때 가서 지표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주로 했던 일을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리를 해서 그때 가서 자기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자기 평가의 영역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적 평가와 역량에 대한 평가. 그럼 실제 한 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업적 평가는 내가 한 일을 쫙 나래비 세우면서 주로 무슨 프로젝트를 했고 거기서 난 뭘 했고 이런 것들을 줄줄줄 써요. 그다음에 역량 평가는 대신에 요거는 그래도 DB화가 돼 있어서 내 직무를 딱 넣으면 거기에 맞는 그 역량 세트가 딱 떠요. 그럼 그 각각 세트에 대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디벨롭을 했고 현재 나는 어떤 수준이고 이런 것들 쭉 얘기를 자기가 먼저 자기 평가를 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상사가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평가 점수를 매기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 대리님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건데 뭐냐면 조 대리님은 이제 구간에 대한 불만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아예 이게 안개 속이에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 정성적으로 자기가 한 걸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평가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마찬가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A, B, C, D 이런 그레이드도 없어요. 심지어 그레이드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이 그레이드 없는 게 요즘에 또 나름 유행이에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더 이게 안개 속인 거야. 아니 그레이드가 우리는 항상 그레이드를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레이드가 없으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하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했나 싶죠. 이 평가를 나는 뭔가를 그러니까 B든 C든 A든 그렇죠. 뭔가 있어야지. 네. 내년 열심히 해야지. 어느 정도껏.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기준점을 찾잖아요. 내년에 좀 더 뭔가 열심히 그렇죠. 해봐야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유추하느냐? 그래서 그냥 새해가 됐을 때 그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기본급에 대한 인상과 인센티브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그냥 대충 유추하는 거예요. 아 그걸로 작년 대비 내 연봉이 그렇죠. 얼마나 네, 올랐다로. 네. 그러니까 올해 좀 많이 올랐으면 내 평가 잘 받았다. 아 근데 그건 두드려보면 좀 나오겠어요. 어느 정도 네. 나오는 거죠. 110% 올랐거나 120% 올랐거나 친구나 이제 이런 걸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유출해볼 수 비교 대상이 없더라도 전년 대비만 그렇죠. 봐도 그냥 나 스스로는 절대 평가가 되는 셈인데 그렇죠. 어쨌거나 조금 뭐 찜찜하죠. 왜냐하면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어쨌든 형평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어, 오케이. 근데 나보다 좀 덜한 놈이 있는데 그렇죠. 왠지 얘가 더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레이드가 그렇게 없으면. 치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의심은 생기고 불만은 생기는 거네. 뭐 그건 맞죠. 네. 그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종합을 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투케이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선 삼성과 LG를 비교를 해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철저하게 하잖아요. 근데 삼성은 철저하게 잘한 놈 더 주자인 거고, 그래서 사업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사업부에서 니네 사업 잘했으니까 이만큼 가지고서 나눴어 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LG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다 같이 잘 살자인데 잘하는 애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LG 홍보팀에서 일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 막 성금해놓고 뭐 별 내용이 없어요. TV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 아 마케팅. 안 해요. 마케팅이나 홍보를 안 그러니까 해요. 그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LG의 겸손한 마케팅도 유명해요. 아 되게 유명하죠. 아 죄송합니다. 얘기해주십시오. 겸손하다 못해. 예.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성과평가의 뭐 폐해, 막 이래가지고 뭐 직원들을 뭐 줄 세우지 말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점수 주지 마라.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 몇몇 회사들은 그걸 버린 회사가 있어요. 그게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회사처럼 등급 없애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성과평가가 등급이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그 인사부장님이 그 총괄하시는 부장님인데 그러게요 그렇다고 나보고 그래서 아니 담당해서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저도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불만은 불만대로 많아지고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못하는 애들만 가졌던 불만을 이제 잘하는 사람들 불만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네. 예, 방금처럼 이제 그런 의심이 더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차라리 줄을 세워서 차라리 편했는데 이제는 타겟을 어디다 맞추냐면요. 옛날에는 네 성과가 얼마였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팀 기여도가 얼마야? 예, 그러니 되게 블러리 뭐 애매해지는 거예요. 점점 애매해지네. 네. 팀 기여도는 팀장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드느냐. 그래서 팀장님의 포지션에 내가 얼마나 잡혀 있느냐. 그래서 그걸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정성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정량을 했더니 너무 말들이 많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잘 안 보여주고 정성으로 가기 시작했대. 아하. 더 웃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내용과 과정이 안 보이면 밖에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 정세에서는 하나도 맞지 않는 오히려 더 폐해가 나는.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생활 초년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제 그 드라마 효과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성과평가를 또 다르게 받는다라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되게 지금 막 혼란기인 것 같아요. 혼란기. 아 요즘이 좀 그렇군요. 네. 그런가요? 저는 주는 대로 받습니다. 뭘 주는 대로 받습니까? 무조건 S로 해서 협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대로예요. 그 협상을 한다고 내가 뭐 더 줄 것 다 있고 덜 줄 것 다 있고 저희 회사 특징입니다. 다른 회사는 다를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그냥 거의 연공제에 흡사한 그 성과 서열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최고 등급 맞았을 때 연봉 그때 동기와의 비교를 해봤을 때 약 7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아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요. 연봉이 7만 원 차이 났어요. 1년에 1년에. 세금 떼면 뭐 한 5만 원. 아니 세금과 관련 없이. 관련 없이. 예, 7만 원. 회사 연봉 인상률은 어떻게 돼요 매년? 아니 연봉 인상률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요. 어떻게 뭐 협상하기에 나는 다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직보다 그 다른 그 생산직에 네. 계신 분들이 월등히 더 그 중요하기 그게 때문에 맞죠. 그거에 따라가기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표가 최고 등급 받은 사람이랑
저성과자로 평가받은 우리 동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7만 원이 7만 원. 차이가 났다는 7%도 점. 아닌 7만 원. 음. 아. 7만 원 진짜 잘못 뭐 밥집에 잘못 들어갔다 금방 쓸 수 그래 있는. 너 35,000원 가질래? 이랬어요 제가. 그럼 너랑 나랑 똑같지 않냐? 그래서 주는 대로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과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요 승격, 그치. 승진, 네, 승진, 승격. 프로모트에서 차이를 확 내버려요. 그러고 보면은 또 그 결과적으로는 또 공평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게 지금 이제 조대리님 회사는 승격을 예. 통한 또 예, 모티베이션 있잖아요. 저희는 승격이 아예 없어요. 직급이 아예 없어요. 무슨 님 그 회사인가요? 네네네. 너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 잘못 발음하면 되게 상스러워지는 그러니까 회사인데 음. 뭐 님이 밥 드셨음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욕인지 뭐 님인지 뭐 하여튼 그런 회사인데. 님칠 막 이런. 그렇죠. 그런 정도의 회사 플랫한 회사인데 여기는 참고로 저희는 진짜로 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했었던 대기업들 중에도 지금 님을 쓰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사실상 그 뭐라 그러죠? 관리용 직급은 또 다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요? 예.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말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격의 개념이 없고요. 그걸로 인한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임원만 아하. 있구나 임원만. 맞아요. 딱 임원만 있어요. 파트너가 돼야 뭔가를 맞아요. 직급을 다는군요. 나머지는 다 없고 역할만 있어요. 역할만. 리더냐 아니냐 요것만 있는. 리더가 되셨잖아요. 뭐 근데 뭐 언제든 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아 진짜 그거 되게 자유로운 회사예요. 아, 이 회사는. 그래요? 네, 했다가 뭐 내려오기도 하고 또 했다가 내려오고. 그런 것도 있냐? 프로젝트별로 내가 이 프로젝트에 아, 적합하면 이 프로젝트 리더가 됐다가 뭐 그런 식인 그런 거예요? 경우가 그럴 많이 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게 하면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학생분들은 뭐 되게 막 정말 이상적인 것 같고 뭐 10년만 지나봐 부장님 별로 소리 듣고 싶어요. 별로 막, 선진적인 것 같고 이렇지만 사실은 제가 솔직히 느끼는 건 너무 조금 뭐랄까 조금 무질서한 느낌 아니, 좀 있어요. 나는 그 생각도 해요. 내가 45살 먹었는데 누구누구님? 이러면 귓방 맞을님? 이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응. 아. 근데 사실 저 체제가 잘 자리를 잡으려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루틴한 일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에이, 관료제 문화에 있는 저희 회사의 그런 조직 문화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다 못해 저희는 어떤 것까지 차별을 두냐면요. 파트너와 그 일반 팀원과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임원들 이제 페이퍼리스트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이패드를 하나씩 사자라고 이제 결의를 맺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하나씩 사줬어요. 근데 어떤 한 임원이 반기를 든 거죠. 야 왜 나는 아이패드를 줘? 야 애들 줄 때는 갤 탭으로 줘라. 그게 무슨 말이야? 갤럭시 탭으로 주라고. 그러니까 더 싼 걸로 주라고. 더 싼 걸 주라고. 나보다 그레이드가 떨어진 걸로 줘라. 아 이게 뭐야? 대박이네. 그럴 수 있지 않나? 근데 일반적으로? 또 그 밑에 바로 있으신 분들의 마음은 당연히 제가 싼 걸 써야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는 볼 때 좀 웃긴 거예요. 아니 맨 위에 분은 12인치를 써요. 이거 나가면 알겠다. 12인치를 써요. 나가도 할 거야. 12인치를 써요. 근데 그 밑에 사람은 8인치를 쓰래. 그 밑에는 제품을 바꿔서 갤럭시 탭으로 갖고 오래. 이게 참 아니 다 나이 들어가는 판국에 눈 안 보여갖고 근시안인데 그런 면에서는 돋보기를 사주면 되겠네. 예? 돋보기를 사주면 되겠네. 큰 거를 사주면 되지 뭘 또 돋보기까지 사주냐 이거죠. 돋보기가 더 비싸요. 돋보기를 몽블랑 이런 걸로 사주면 되겠네. 그런 면에서는 또 이 회사는 저희 회사는 마치 지금 약간 그죠 주거니 받거니 배틀이네요. 하는데 또 이 회사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냥 정책이 다 하나, IT 기기는 2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책상용, 뭐 이동용.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노트북을 2개 받아도 되고 노트북 데스크탑 하나, 노트북 하나 이렇게 받아도 되고. 사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발팀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개발팀이 좋은 컴퓨터 가지고 그런 게 있어야죠. 맞는 거죠. 네. 얘기가 좀 샜는데 우리가 한번 우리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가지 주제를 다뤄보고 싶은데 하나 조금 가볍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과평가를 잘 받아봤다.
성과 평가 잘 받는 팁. 이거는 물론 기본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근데 열심히도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한 99.9%의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0.1%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렇죠. 무언가의 팁을 원하는 그리고 거죠. 그럼- 해야지. 음.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요 얘기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진짜 한국 사회에 맞는 성과 평가 제도가 뭘까? 이런 얘기도 한번 저희가 또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엄청난 우리가 너무, 전문가들이죠. 우리가 너무 가벼운 수다만 한다 이런 또 청취자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팁이 있습니까? 각자의 팁? 일단 제가 직급이 제일 낮으니까 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원 때 얘기를 해보죠. 사원 때 좋은 그거를 받으려면 일을 잘하는 건 물론이거든요. 그 적재적소에 아는 것을 잘 배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것을? 아는 것, 자기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거를 회사 들어가서 팀장님이 원하는 때, 원하는 시점에 쓱 먼저 찌르는 거죠. 결국 팀장님 눈치를 잘 봐야 된다. 그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당연히. 왜냐면 인사권자가 팀장이니까 당연히. 인사권자는 팀장이니까 당연히 팀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음.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항상 그 보고를 할 때는 팀장님이 말한다고 무조건 예의하는 것보다 한 번씩 자기 의견을 피력해 주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팀장의 의견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근데 케이스와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존재감을 내가 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네 의견이 더 맞다. 결국은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립 서비스. 그러니까 당신의 식견이 옳군요. 그렇죠.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지능적 서비스. 까란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대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또라이예요. 그러면 안 돼. 지적 서비스. 그냥 딱 이렇게 자기 의견을 살짝 피력했다가 잘 적어서 잘 마음에서 역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역시 정확하군요. 역시 이런 걸로 약간 0.1%를 채울 수 있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팁을 드리고 싶은데 그 평가라는 건 말이죠. 결국은 평가 시즌에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평소의 모습이 다 쌓여서 평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잘하세요. 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론적이니까 요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렇게까지 한번 얘기를 하고 제가 실제로 드릴 수 있는 팁은 뭐가 있느냐 제가 겪어보면 상사마다 평가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간성에 어필하면 그게 통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이런 분이 되게 어려운데 평소에는 내가 잘했고 나랑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평가할 때 보니까 너무 냉정한 거야. 맞아. 그런 있어요. 형들이 이제 DISC 유형으로 보면 앞이 I 유형이고요. 네. G가 C 유형입니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냉정하게. 그래서 요게 내 상사가 과연 어떤 유형이냐. 그렇죠. 요걸 정말 먼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직접 가서 물어볼 수는 없죠. 근데 동료라든지 뭐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슬쩍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스타일이냐. 굳이 그런 걸 또 파악을 하고 그렇게 다녀야겠냐마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럼요. 굳이 이런 걸 파악할 필요 없이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싶지만 그 0.1%가 큰 차이를 해야 만듭니다. 돼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실력으로만 하면 A급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음. 딱 거기까지. 그쵸. 정말 잘하면. S급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이분의 성향이 예를 들면 인간성이다. 그러면 제 얘기의 요는 그겁니다. 평가 시즌에만 갑자기 인간성을 하시지 말라는 거고 평소에 잘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렇죠. 그 사람의 스타일을 먼저 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거잖아요. 사실 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뭔가를 받기 위한 과정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뭐 굳이 아부한다, 나의 소울을 바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어떤 하나의 거래예요,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성과 평가에 자기 성찰은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에 팀장이라면 내가 나한테 이렇게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버려요. 그냥 철저하게 그분 위주로만 생각하세요. 그분 생각만 하면 돼요. 0.1%를 위한 답입니다. 99.9%는 근태도 확실해야 되고 업무도 확실해야 되고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그거 챙기면은 뒤에서 욕해요. 맞습니다. 네. 아, 정말. 사실 저는 회사를 만들면서 회사 다닐 때도 되게 불만이었던 게 이제 그건 거죠. 사실 저는 불만도 불만인데 사실 수혜를 더 많이 받은 케이스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 윗상사가 나 윗사람이 사실 저는 우리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니까 카운셀링 개념이 카운셀링 개념인데 카운셀러가 나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운셀러가 테이블에 나가서 나를 디펜스 해주는 거예요.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정도 고과를 받아야 하고 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승진을 해야 된다라고 PT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그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카운셀러가 내 모든 걸 쥐고 있죠. 그 외국계 회사. 네. 외국 회사는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캘리브레이션 미팅을 네. 한다고 하죠.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되게 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4명이서 평가를 하는데 내가 내 밑에 있는 애를 올리려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명이 아군이 됐어요. 아, 걔 진짜 잘해서 올려야 된다고. 한 명이 아, 뭐 그냥 그런데 그러면 이 셋이 설득을 하면 돼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승진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근데 이런 경우 난 그 새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사람 못 해요. 그렇죠. 그거는 정치가 많이 들어갔나요? 정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 사실 근데 정치보다도 아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되게 커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안이 안 됐던 게 인성. 인성. 네, 걔는 일은 잘할지 모르겠으나 위로 올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승진 프로모션을 할 때 사실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결국은 이제 평소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랑 그냥 인성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회사에 월급을 받는 사람은 인성보다는 일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은 당연한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인성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 정권을 점점 휘두르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 사람이 범죄를 벌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리더가 중요한 건 어렸을 때는 내가 곱하기 1만 잘하면 돼요. 내가 퍼포먼스를 잘하면 정말 잘하면 2까지는 내겠지. 근데 내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내가 잘못 휘두르면 조직원이 그 퍼포먼스가 10명이면 10에서 100을 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조 대리님이 그 지적하는 것도 뭔지는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거를 본다는 게 결국은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서 보는 건데, 그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사실 있죠.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저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평가에 배제를 좀 많이 돼야 되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않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저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일로 조직, 프로젝트 베이스 조직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은 뛸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에 맞는 인성을 찾는다 하면 오케이.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네. 그거면 오케이. 근데 우리의 리더십 스타일에 가장 핏한 사람이 누군지를 네, 놓고 봤었을 그거면 때 근데 그거를 디나이드 하는 사람의 그 멘트가 우리 조직의 인성 그 수준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이 좀 뭐가 안 그렇죠. 맞는다. 그런 거죠. 그런 거가 아니고 쟤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절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될 수 있어요. 그런 악용될 사람도 수 있는 게 있어요, 싫은 이게. 거죠. 근데 그게 주관적으로 볼 때 악용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주관적으로 악용인 거야? 라는 퀘스천도 들기는 그런 해요. 것도 왜냐하면 맞아요.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이죠. 또 그게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면 사전에 뭔가 스크린하는 개념도 그쵸, 될 수는 그쵸.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과연 그걸로 평가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 살짝 넘어가기 전에 제가 대표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대표님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평가 잘 줄 것 같다. 이거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 고민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몇 년 사업을 한 지 몇 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하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형평성, 공평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평성이라는 게 사실 일을 놓고 보면 이제 몇 가지를 계속 저희가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기준은 나만 평가하지 않는다. 나만 평가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피어 평가도 계속 가게 만들고 저도 평가 시즌이 되면 한 명씩 불러서 너는 네 스스로 어때? 그 다음에 네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때에 대한 것들을 제일 어려운 같이 물어보거든요. 같이 물어보면
제가 몰랐던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음. 근데 제 기준은 아시든 제대로 한 사람 더 잘한 사람한테 많이 가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럼 더 잘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렇죠. 에 대한 부분들인데 정성적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어 리뷰를 하고 나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대표님 보기에는 너무 이쁜 애예요. 마음에 예, 들어. 예. 근데 피어 평가를 보니까 안 좋은 게 꽤 있어. 음. 그러면 이 친구의 평가를 깎은 적 있으세요? 깎아야죠.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최대한 팩트를 발라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거게 왜냐하면 나한테만 살랑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석희의 팩트 분석.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그분이 정말로 음. 대표님한테만 살랑됐을 그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얘가 진짜 괜찮은데 옆에 있는 애들이 시기 그치, 질투했을 수도 이쁨을 있지. 받으니까. 어. 근데 저희는 아직 조직이 엄청 크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는 보여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저희는 조직이 크잖아요. 눈에 띄는 애만 잘 올라가요. 그죠. 그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어요. 큰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뭐 암암리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 힘들게 티도 살아요. 안 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심성이 곱다라는 표현을 많이 맞아요. 듣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잘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 일을 하는 거를 표출할 줄 아는 방법이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성향이 회사를 다닐 때 그걸 너무 많이 우리 같은 경우 컨설팅 회사들은 그게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뛰어나 보인다고요. 더더구나. 근데 일을 진짜 잘하면서 포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회사를 만들면서 그것들을 발라내려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걸 보거든요. 이게 오늘 일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벌어졌던 일인데 이게 얘를 그냥 가격은 무시하시고 50억짜리 사업이라고 있다고 가정했는데 50억짜리 사업을 가져온 두 명의 사업을 한 영업 그 사원이 팀장님들이 계세요. 팀장님들이. 네, 두 명의 영업 팀장님들이. 근데 한 명은 너무 잘 포장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짱짱하고 장밋빛 미래, 활기찬 미래를 딱 그려갖고 가서 50억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분은 약간 조심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심성이 곱고 50억 사업을 가지고 가서 진행을 시키는데 진행되는 문제점을 살짝 부각을 시킨 거예요. 리스크를 사실 정말 착하게. 정말 착하게 모든 걸 오픈시킨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점 우리 뭐 단점할 때 꼭 쓰는 자소서에 쓰는 멘트처럼 그렇게 딱 하신 거예요. 근데 사업성 검토를 해봤더니 타당성 검토를 해봤더니 이쪽 사업이 오히려 문제가 좀 더 있고 이쪽 사업의 문제는 사실 덮고 넘어가도 아무도 모를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토해 가서 역으로 검토해 가서 갔죠. 그때 갔더니 전략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전략 기획하시는 분들이 야 재무 니네들이 보수적이라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좋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판단해갖고 뭐 NPV를 빼보고 뭐 계산을 해봐도 이게 안 나온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사업을 우선적 투자를 하기로 한 거예요. 잘 포장된. 포장된. 난 너무 안타깝죠. 나는 이 사업의 실체를 아는데 그게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좋아요. 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논의가 넘어갔는데, 자 이제 이런 한국 사회의 현실, 한국 기업의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게 순수한 궁금증이 많았던 질문이에요, 사실. 제가 양쪽 사이드를 다 겪어봤잖아요. 저도 인플로이였었을 때 남들이 갖는 똑같은 불만을 가져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당한 것 같고 항상 근데 사실 저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했겠어 라는 것들. 저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이쁨도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회사를 딱 만들어 보니까 이제 양쪽 사이드를 다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최대한 공정성이라는 걸 잃지 말자.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면 내가 옛날에 인플루였을 때는 어땠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회사를 이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논할 때 우리가 조직 행동론에서 배우는 걸 약간 적용시켜 보자면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에 대한 공정성을 좀 추구하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공정성이 좀 더 커요. 보상에 대한 공정성. 네. 근데 사실 뭐 딱히 떨어뜨리기는 애매하죠. 딱히 떨어뜨리긴 좀 애매한데 네. 그 중에서 좀 큰 축이 어디냐. 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최대한은 보상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조금 어려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지금 생각에는 올해는 사실은 이제 직원들한테 조금 더 많이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들 하다 보면 이제 아무리 법인이라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이건 내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는 주는 게 다 아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다 아까워져 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악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나도 사람이니까 떨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사실은 오히려 처음부터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면 그거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쪽 사이다 같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백날 내가 공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면 이건 거잖아요. 나는 농담을 했는데 누가 보면 성추행인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다른 회사를 겪었다가 시스템을 다른 걸 겪어보고 온 사람들과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라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머추러티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과가 조금 잘 안 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공정성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주관적이죠. 그것도. 그거는 회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이 회사를 신뢰하는 맞아요. 만큼 공정하게 느껴져요. 저같이 주는 일종의- 대로 받는. 일종의 인지의 문제라는 거죠. 그쵸. 그게 더 양- 커요. 음. 솔직히는 아무리 음. 체계를 그렇죠. 세우고 그 공정하게 만들어도 숫자로 세팅을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죠. 풀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 음. 근데 잃는 분들이 대부분 성과를 안 좋게 받으신 분들이 보통 잃긴 그렇죠. 하지만 그치. 그래도 자기가 그 신뢰성을 갖게끔만 된다면 공정성은 다들 잘 지키고 있지 않을까요? 설마. 스타트업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회생활 안 해보고 스타트업을 해서 몇 년씩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다 같이 헝그리 정신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는데 이제 매출이 조금 나서 이제 허리 좀 피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힘든 거예요, 다들. 그러면 옆에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하게 되거나 특히 대기업이랑 비교를 하게 되거나 이제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스타트업에 있는 이제 대표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잘하는 놈들 진짜 어떻게든 더 챙겨주고 싶대요. 근데 어떤 애들은 쟤 좀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불평불만 많고 걔 때문에 다른 애들이 더 물이 힘들어하는 거 흐려지는 같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이제 성과평가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이게 또 역작용이 나는 거지. 오히려 잘하는 놈들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봤는데 아닌 애들은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이만큼밖에 못 받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보면 사실 서로 그런 것 같아. 또 거꾸로는 직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야 내가 니네 회사밖에 안 들어봤는데 딴 데를 어떻게 알아. 네,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는데 그 열심히 사대 굉장히 정성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컨설팅 회사에다가 인사 제도를 맡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대다수죠, 사실. 많이 맡기죠. 근데 말 맞다나 겨울에 눈 내리는 소리 한다는 식의 인사 제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졸업 논문에서나 볼 수 있는 박사 논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 컨설팅을 해서 와서 실제로 적용하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인사 제도를 하는 이유는 다들 공평의 문제일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회에 묻는 그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그 성과 제도는 말 그대로 100% 성과 그러니까 100% 그냥 회사 매출 기여도로만 따져서 가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게 어렵냐면 매출 기여도라는 거를 실제로 영업 같은 데들은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백오피스는 하기가 굉장히 그거를 어려워요. 백오피스를 보완하려면 네.
백오피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는 매출에 기여했죠. 얘네는 비용을 얼마나 감축시켰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상충하게 하면 얘들은 매출을 하면서도 비용을 덜 쓰는 방법을 얘네가 정치적으로 풀고 얘네가 이제 그거를 견제할 거고요. 얘네는 얘네는 비용 감축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하니까 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비용을 쓰는 방향을 끌어올 거예요. 이렇게 상충돼서 서로의 경영 성과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이론이죠. 근데 매출은 실제로 해보면 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실 매출이 희생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쌍방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서로 네. 근데 저는 제가 재무라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한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제일 그나마 제일 좋기는 해요. 네. 제일 좋긴 한데 그 숫자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별의별 짓을 다 해봐도 사실은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지금 말씀 나누니까 참 재밌는데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이제 사람을 보는 관점, 그다음에 성과를 또 이해하고 바라보는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네요. 그죠? 그렇죠. 아마 이 세 명 또 지인터님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정말 경력이 쌓여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각자의 스타일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아예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나는 성과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고 대신에 뭐만 하냐면 저는 일전에도 제가 리드미파스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의 인사 정책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기보단 문제아들을 내보내는 정책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꼭 그래서 문제아들을 무조건 내보낸다 이거를 정말 뭐 칼같이 내보내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차라리 그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한 해가 지나든 어떤 시즌이 지났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조직의 전체적인 팀워크에 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차라리 정리하는 게 조직의 입장에서 거기에 노력을 들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차라리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갈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죠.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노조가 엉뚱한 대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면 작용하기도 하죠. 네, 되게 이게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노조가 그런 분들을 보호한다는 것도 또 다른 철학에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뭐든지 다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그게 이제 저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저도 그쪽으로 더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전체 사회의 찬성을 하는 관점에서는 편인데. 물론 노조에 또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좀 엉뚱한 생각이지만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각자의 일터에서 작용되는 운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까 뭐 50억짜리 프로젝트를 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혼자 너무 잘나고 잘해서 50억을 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가 아까 말씀하신 묵묵히 착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다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그 명함 들고 50억을 따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조직이 만들어낸 성과, 개인이 만들어낸 성과에 대한 그 관점.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렇게 해요. 작년이랑 올해는 좀 달라졌던 게 뭐였었냐면 이제 우리 그 임원들끼리 얘기를 어떻게 했었었냐면 그 문화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게 약간 이거 또 새로운 시도 좀 챌린지일 수도 있는데 시도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성과가 나면 그 성과에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는 사람은 좀 더 하고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아닌 사람들만 발라내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해피하게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성과의 그 보상에 대한 평등을 좀 더 추구하자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저도 저걸 좀 적극 공감합니다. 저같이 뭐 7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차이를 좀 많이 내보려고 해요. 음. 정말 잘한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사실 되게 미안하거든요. 몇 년 동안 정말 묵묵히 일도 많이 해줬고 근데 제일 우선시 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일을 진짜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고마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난 좀 궁금한 게 그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 그
쉐어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자산 재원에 대한 그 쉐어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회사에는 뭐 투자금이 다 똑같진 않을 거고 투자금? 그러니까 여기 자본, 네. 지분에 네. 대한 문제일 네. 거고 똑같지도 않을 거고 지금까지는 다 똑같이 가져갔어요. 지금까지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그럼 나머지 대표들은 어떻게 가져가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욕심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다 버리고 당분간은 우리끼리 뭐 이거 얼마 된다 아기다툼 하지 말고 그냥 뭐 저도 그렇고 다 착해요. 다 착해서 뭐 심지어는 비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돈으로 쓰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용해가지고 회사 돈 뭐 그거 뭐 가져가면 사실 또 아기다툼이 나니. 그러니까 뭐 내 차로 움직이는 거 그냥 내가 뭐 사실 회사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청구하기보다는 뭐 사실 이제는 조금 뭐 피기는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헝그리하게. 네. 실제로 그랬는데 뭐 아닌 얘기로 그런 비용 쓴 돈이 꽤 많아요. 이거 와이프가 오죽하면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왜 회사 건 그렇게 따지면서 집에는 안 갖고 오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거야. 회사로 뭐를 하면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이제 와이프가 내가 어떤 거는 내가 개인으로 했지만 회사 포인트가 쌓였기 때문에 나 못 건드리게 하거든. 내가 한번 되게 뭐라고 했어요. 와이프가 장난 삼아서 이거 내가 써도 되라고 했는데 내가 정색을 했나 봐. 그랬더니 내가 그걸 진짜 쓸 줄 알고 그랬냐고. 되게 미안하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그 얘기는 진심을 하더라고요. 왜 집에 있는 건 다 회사로 가져가거나 당신 돈은 그렇게 쓰면서 왜 회사 건 내가 이거 쓰면 안 돼? 이게 장난삼아. 근데 그걸 장난삼아 얘기를 했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좀만 참아라. 미안하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욕심을 챙기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지. 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럼 부산까지 갔는데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인천까지 그치. 갔는데 그럼 기름값 나머지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큰 거를 놓치는 거죠. 사업을 안 해봐서.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에도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직도 같이? 아직도 웃으면서 살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대부분 작은 걸로 서운해지고 그게 점점 커져서 갈라서는. 오히려 큰 거는 넘어가요. 서로 다 아는 맞아. 상황이니까 맞아. 됐어 잊어버려 이렇게 넘어가는데 걔는 작은 걸 말하기도 뭐하고 이걸 모르는 게 저거는 쌓여가는 있어요. 근데 뭐 아무리 잘 지내더라도 다 서운한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있겠죠. 뭐 내가 더 많이 양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되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갑자기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혼자서 막 일을 뭔가 해서 가져오든가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혼자 막 비용을 세이브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사실. 반성합니다. 아니 회사가 넉넉할 때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넉넉하더라도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지. 차라리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굳이 아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껴주면 이걸 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건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작은 회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는 거죠. 서로 근데 지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만 한번 물어보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페어하고 어떤 게 당신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지금 말씀 나누신 것 중에서 100% 이해는 지금 안 돼요. 지금 개념이 다 확립된 게 아니라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그냥 성과대로 가는 게 애초에 그러니까 등급대로? 네, 등급대로 가는 게 제일 공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했냐, 얼마를 덜 했냐 이걸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 연봉을 설정을 하는 게 농담이에요. 근데 저거는 있어요. 큰 회사를 가면 그나마 일이 딱딱 나눠져 있는데 회사의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내 일이 아닌 게 계속 엎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 사실은 나도 지금 보면 우리 회사도 일이 몰리는 사람한테 몰려요. 되게 미안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생존에 걸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보상을 좀 더 해주고 싶은 게 근데 회사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팀 내에 보면 유독 이렇게 금빛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네, 걔만 찍어요. 맞아요. 네, 열심히 시킵니다. 뭐든. 근데 이제 뭐 아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약간은 조금 조직의 관점, 전체의 관점에서 성과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실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이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쁜 애들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또 이쁜 아이들에게 성과와 보상을 집중시켜 주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또 이직이 더 잦아요. 그런가요? 그치 더 그럴 수 잦아요. 있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탑 티어들이 먼저 나가요. 회사가 예를 들면 조금 힘들다든지 이런 갈 데가 상황이면 많기 인기가 때문에 무조건 먼저 나가요. 탑부터. 그럼 과연 내가 이 회사를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면 점점 좀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탑 성과자들을 탑 성과를 받는 이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실 이직이 심할까요? 난 근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얘기라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인더스트리랑 회사마다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겠죠. 턴오버 레이트는 그게 굉장히 달라요. 제가 봤을 땐 뭐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한 직무일수록 그게 더 심할 것 같고. 그렇죠. 예.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은 회사들은 그렇죠. 저희 같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테마가 정확한 회사에서는 그냥 주어진 대로 잘 일만 하면 되니까 부속품처럼 그냥 우리 모던 타임종을 이렇게 끼리끼리 돌리는 것처럼. 그렇죠. 어쨌든 결론은 뭐 정답이 없는 얘기를 저희가 한참 많이 했는데 우린 항상 에피소드에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네. 의견을 얘기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대한 의견을 취사 선택하시는 거야. 뭐 들으시는 분들이. 오늘 어쨌든 저희가 땡땡 기획에서 인사부장을 하신 분의 얘기를 통해서 인사 업무 특히 거기에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성과 평가 보상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 또 만족 불만족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가벼운 팁에서 아주 근본적인 팁까지 다뤄봤고 또 마지막에는 조금 저희들로서는 약간 좀 되바라질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얘기들까지도 나눠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뭐 이렇게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셨을 텐데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 평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그죠? 그만큼 정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또 이런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민해보고 공감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역시 한 줄 평으로 아주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이 에피소드는 조금 미안할 정도로 이제 지인터님이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회사의 생활을 그런 의미에서 지인터님부터 한번. 졸업하기 싫다. 요거 괜찮네. 요새 좀 괜찮네요. 그죠? 내 생각에 이제 저희를 좀 바꾼 것 같아. 우리가 막 떠들고 있는 동안에 한 계속 줄씩 생각을 이것들을 내가 이걸로 그냥 다 다 저렇게 떠들어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근데 한 줄로 다 끝내면 마지막에 하나 딱 끝. 멋있어. 원샷 원킬이야. 오늘 이거죠. 좋은데. 조대리님 어떠세요? 갑자기 이게 또 저한테 오네요. 오늘.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면 복은 옵니다. 괜찮네. 되게 클래식한데. 괜찮네.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상대적인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서 저성과자라고 저 회사 가서도 저성과일 리도 없고요. 이 회사가 페어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회사 가도 전 좀 반대 생각하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죠. 적어도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이라는 것 또는 인더스트리나 회사에서 통용되는 기본이라는 게 지켜졌을 때 얘기인 거죠. 우리가 속히 전 싸게 표현하는 거 좋아하니까 기본 싸가지. 그렇죠. 그 기본이 이해는 바로 돼요. 기본이 되어 있을 때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평가라는 거에 준하려면 통용되는 기본이라는 거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결국 평가의 과정이란 건 상호 관계다. 그래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또 나의 역량에 대한 이해. 뭐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도 해야 되고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또 평소에 잘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나를 평가하는 사람과 나에 대한 이해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에피소드 조금 길게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더 유익한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